트럼프가 한국 의회에서 왜 비준 안 해? 15% 무슨 소리야? 25%를 올릴래? 뭐 이 얘기해갖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어저께도 김관 선배가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 쿠팡 때문에 그런다는데 뭐 이제 이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쿠팡 때문에 그럼 트럼프는 야 쿠팡 갖고 왜 난리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사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칠지만 거친 것 속에는 정교한 계산을 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또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러 가지 기사도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는 우선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관련해서 이건 우리나라는 비준 사항은 아니고 특별법을 지금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그거 결국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결국 75표, 76표만 있으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민주당이 미뤄왔던 것이다. 정부 여당이 미뤄온 것이다. 이 책임을 저희는 분명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중앙일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3번 경고장을 보냈는데 정부랑 국회가 묵살했다. 네. 이 분석이 저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일보는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급발진한 게 쿠팡 관련설이라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거 검증을 하면서 미국 대사관이 지난 12월에 있었던 쿠팡 청문회 방청후에 본국에 보고를 했다. 이런 기사를 지금 내보냈어요. 이게 단독 기사인데 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작년 쿠팡 그 청문회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요 장면을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다 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동시 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서를 요청했고 제가 한국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그 문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중단하시고요. Is that correct? 동시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동시 감사합니다. 통역기 쓰세요.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 통역까지 준비했습니다. I'm receiv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네, through my 동시 통역을 interpreter, who I 저의 was allowed 통역사를 to bring, 통해서 듣고 even though I was not 있습니다. allowed to 제가 bring an 허용을 attorney.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변호사 나가면 동석을 되는데 허용받지 잠시만요. 못했습니다. 일단 동시 통역기를 차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든지 하세요.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This is highly irregular. And I voice my objection to it. We've done 네, so on the record. I 이것은 will do so 정상적이지 throughout today.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의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 셀프 뭐 자기들이 조사해놓고 화면 띄워보세요. false accused, false 뭐 insecurity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짜로 이 쿠팡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false는 이 해명문 영어 false는 누가 만들었나 저기 로저스 대표님. In both the statements? 이 두 발표 모두를 The team 말씀하시는 that put together 것입니까? the statement that was released 이 발표문을 담당한 팀은 drafted it. 저기 그러니까 잠깐 이 발표를 됐습니다. 담당된 팀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false라는 거 대표님이 아셨습니까 이 표현을? 이건 한국 정부를 공격한 거예요.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고 한국 고객은 봉으로 보고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가짜로 하고 뭐가 가짜입니까? false. 뭐가 가짜입니까? We were working cooperatively at the direction 저희는 of the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의 지시에 At the same 따라서 time 성실하게 that 협력을 there 하고 was- 있습니다. There was misinformation. 그리고 We 이와 were doing 동시에 no such thing. 허위 I'm answering your 정보가 question. 있습니다. 제가 There was 답변을 드리고 있는 misinformation 것입니다. saying we weren't 현재 cooperating with the 저희가 government. We 정부와 were following 협력하지 않고 government 있다는 directives 허위 정보가 every 있습니다. day. 하지만 저는 We've 매일 been 정부의 very 지시를 public 따르고 about that. 있습니다. Do you 이 점에 대해서 think we would send 저희가 divers 공개를 to 했습니다. deliver in China? 저희가 If we 중국에서 haven't directed to do 하천에서 exactly 답을 that? 보내면서 Do you believe that?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는 저는 저게 있던 그 무렵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한국에는 보수 언론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저 로저스 헤럴드 로저스를 비판을 하고 그의 태도가 건방지다, 뭐 책상을 탁 하고 쳤다, 뭐 인업 그만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네. 저 로저스의 태도를 갖고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저거를 미국이랑 한국을 바꿔봤어요. 저기가 만약에 미국 의회였고 한국인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국회의원이 내가 지금 통역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너 안 돼. 동시통역이다. 너 동시통역이 차라고 얘기를 했으면은요. 사실은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출석한 저 사람은 지금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출석한 저 국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고인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는 미국의 인권적인 사실 미국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 글로벌한 인권적 기준으로 보면 저 행위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크다라는 그런 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가 그 원님 재판 얘기했었던 거하고 네. 저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인들의 그 자유와 법치라는 그 기준에서 비춰보면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쿠팡이 잘못했으면 수사하고 재판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벌을 주면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놈은 죄인이야, 대역죄인이야. 붙잡아다가 조리돌림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했는데 그렇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 우리가 보기엔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느냐. 네. 지난 2달 동안에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흐름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우리가 사귀는 거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사귀는 것은 당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양다리. 예, 시진핑 주석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라,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러면서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뭐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다 거기에 이제 망법 개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들을 옥죄는 것인데 네. 허위 정보, 조작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그거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5배 물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이게 말이 되나? 그 기준 미국인들의 기준에서는 자기들 기업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쿠팡이 어쨌건 미국 기업인데 저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겹치는 데다가 거기에다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네. 김민석 총리 만나서 아니 소년보 목사님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소년보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이브 코리아에서 대선 때 평화로운 집회를 했었고 합리적인 선에서 했었던 것인데 네. 그거를 무슨 교회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누구 지지했다는 발언으로 기소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걸 구속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차가운 겨울날에 감방에 들어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천지에다 갑자기 기독교를 다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네. 기독교가 수사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정부의 그 입장과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 네. 정부의 한국에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경고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이거를 단지 그냥 뭐 트럼프가 변덕을 부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그거를 외부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네. 잘못된 일이 있는지 성찰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래야 되는 것이 저는 성숙한 국제사회 일원이고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쿠팡이 이 영어의 특혜를 이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 내보낼 수도 있었는데 네. 언어 장벽이 있는 미국 사람 저는 일부러 내보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쿠팡이 이런 얕은 노림수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쿠팡의 이 정보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집 주소까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집 주소하고 사람하고 구매 내역을 진짜 합쳐버리면 완전한 개인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킹 사고나 누출 사고가 이건 해킹도 아니었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사고가 난 걸 알고 24시간 내에 바로 공지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게 그런 24시간 내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중대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판단한 후에 4일 이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랑 미국 법이랑 전혀 다른데 쿠팡은 지금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미국 법 기준으로 지금 안에 규정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쿠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회에 불러서 이런 식의 정말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이라고 미국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사인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질 낮은 국회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어쨌든 국회는 아니지만 뭐 광역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참고인 상임위 질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오기를 부리기 시작해요. 맞아. 오기. 거기서 문제가 다 그르쳐지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쿠팡 사건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못 보게 하는 국회의 어떤 저런 악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관세 폭등에 대해서 4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봐요. 11월 15일 날 그때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어떤 기자회견을 하냐면 아니 그 미국은 한 푼도 안 되는데 어떻게 5대5 수익을 나누느냐. 그 10월 말에 합의를 했는데 보름 만에 11월 15일 날 그런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네. 그 미국이 분명히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번 달에 아마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올해 상반기 때 200억 달러 집행 못할 것 같다라는 또 대국민 발언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2주 전에 이제 그 주한미군 대사대를 통해서 촉구 사안이 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 만나잖아요. 거기서도 그 공개된 회의에서 쿠팡 문제라든지 손흥민 목사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그냥 관세 폭등 국회에 대한 부족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누적된 거죠. 네, 계속 당신들 주무장관부터 시작해서 관세 합의해놓고 집행 못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네. 다른 말들을 국내에서 하는데 그게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 모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안다고 봐야 그런 돼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국회를 지적했지만 사실 누적된 그 불만이 이런 식으로 좀 현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이 트럼프 정부가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그렇지. 것들이 다 거의 녹아 그런 것 있거든요. 같아요. 이제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령 한미 정상회담 전날 밤에 네. 트럼프가 갑자기 소셜 미디어에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속청이 진행되고 있느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 해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청문회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false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로저스 대표한테 당신이 이거 집어넣었어 하잖아요. 뭐가 허위 정보야? 허위 정보라는 말을 쿠팡이 썼다면 그건 대한민국 정보를 공격하는 것이다 막 하니까 로저스 대표가 답변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지시고 따르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다. 따르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허위 정보가 있다는 뜻이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민주당 의원은 그런 그만해! 답변은 중요하지 않고 너 스톱! 내가 말하는 것이 뉴스가 돼야 되지 네 답변이 뉴스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건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맞아요.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히어링. 근데 우리는 이제 인격 모독하기, 면박 주기, 질타하기 이게 청문회예요. 우리의 청문회.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아마 저 자리에 있다면 영어 하기 힘들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영어 하기 또 우리끼리 또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저기서 또 뭐 스탑 너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기서 저런 스탑 너는 또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로 하든가 그만해 하든 스탑 좀 이따 스톱 스탑다 스톱 좀 이따 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저 행위에서 정말 저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전체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슨 청문회를 하거나 국감을 하는 게 뭐 대단한 유세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만 불러다 놓고 저렇게 쥐잡듯이 잡는 저 버릇 있잖아요. 저는 저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 참고인이 나왔을 때 또 네. 기업 쪽에 이제 검은 머리 한국인 임원이 네. 나오면 의뢰 한국 국회의 이제 문화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 미국인이 탁 앉아 있으니까 더 선명하게 그런 것들이 대비돼서 맞습니다. 또참 거시기 합니다. 네, 거시 그 2010년도에요. 2010년대 초반에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청문회를 했어요. 그때 청문회를 보면은 토요타의 아키오라는 사장이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일본말로 하지 않아요.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쿠팡하고는 좀 준비가 저는 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쿠팡이 일부러 한국말을 더 모르는 척하고 영어만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갖고 막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의 모국어가 영어기 때문에. 그런데 아키오 그 사장은 미국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처음에 청문회에 불러놓은 그 의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토요타의 아키오 사장이 멀리서 저 미국의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날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줘야 된다. 자, 먼저 아키오 사장 먼저 얘기를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간에도 의원들이 계속 반박을 하는데 심지어 내 동생인가 뭐 친척이 뭐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울기도 해요. 미국도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개인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김범석 대표가 네. 오지 않고 네. 로저스 대표를 보낸 것에 대해서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불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청문회의 어떤 본질적인 핵심은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왜 그랬느냐인데 네. 그런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스탑, 노, 무슨 동시통역기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된다거나 맞습니다. 뭐 쟤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글로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들을 이제 다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또 이제 판단하고 반응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제 그런 걸 갖춰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자유와 법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고칠 거는 고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단지 쿠팡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쿠팡은 어떤 트리거가 됐을지 몰라도 여러 일들이 이제 겹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고 결정적인 것은 특별법이 지금 2달이나 발의만 해놓고서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진짜 민주당의 설명대로 뭐 이해운 청문회하고 예산 심사하고 그러느라고 안 된 게 맞느냐.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국정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과 그거를 타결을 했으면 신이잖아요. 신이. 이건 네. 개인 간에도 사인 간에도 그런 중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그다음에 아 이게 실제로 이행되겠구나라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노골적으로 아 그냥 시간 끌기 하는구나. 그리고 부총리가 뭐 올해는 어려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신의를 잃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 아닙니다. 그런 신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와 법치의 그 기준에서도 국제사회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말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미 투자 특별법 네. 이건 사실은 민주당이 앞장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속마음은 야 이런 것 좀 조국당이 해주면 안 돼?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의는 해놨지만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가령 상임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심을 안 내는 겁니다. 왜 이거는 잘해봤자 본전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법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 그거의 노력에 반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근데 안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미투자특별법이 대표 발의자가 김병기 원내대표네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무소속으로 탈당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이 후속 조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무소속이 된 원내대표 지난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현직 한병도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를 빨리 뭔가 발의를 시킨다든지 네. 이런 조치가 따라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사실 넉넉히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것 말고도 사실 2차 종합특검은 3주 만에 처리했습니다.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그냥 집권 여당이
관심이 없었다 이거. 저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전 일부러 안 했다고 봐요. 아니, 전 일부러 안 했다고 봐요. 아 미국 야 트럼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야 다 준다고 해놓고 야 버틸 만큼 버텨라는 저는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방 대법원 뭐 그 판결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은 이 법의 발의가 이루어지면은 소급해서 그달 1일부터 관세 인하한다 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 인하됐습니다. 15%로 됐죠.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25%가 되면은 영업이익 10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11조. 절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이고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방기하고 일부러 지연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고 더 문제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전혀 낌새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총리라는 사람은 가서 무슨 한 라인이 벤스가 나한테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번호 줬어 뭐 이러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 직통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면서요? 네. 전화번호 줬다고 하면서 외교부에서도 41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고 하더라라고. 전화번호 주고받은 게 새 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난번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 수지와일드랑 알겠습니다. 한라인 구축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 한라인 구축해가지고 통화할 거면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와일드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굳이 뭐 벤스 부통령이랑 한라인 구축한 걸 저렇게 중요하게 부각할 건가는. 아니 근데 전화를 안 받았다면서요? 전화 걸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아니, 그 다시 한번 한라인에 확인해 주시기 구축했는데, 바랍니다. 예. 나온 거 아니야? 구축한 한라인으로 전화가 온 거죠. 관세 25% 올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를 그냥 그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국제사회 그리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신뢰와 그것을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주소인데 네. 그거를 직시해야 되고 그러면 그럼 좀 더 이제 구축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오히려 거꾸로 한 라인에 41년 만에 우리가 구축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 속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따져 보면 말이죠. 국무총리를 따질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따질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손 없습니까? 전화 걸면 되잖아요. 동맹국인데 그렇죠. 동맹국 그렇죠. 정상한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전화 걸겠다 받아줘라 이런 게 전화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저는 범인은 김민석 총리 같아요. 아. 벤스 부통령 만나서 말실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네. 국회에서 법안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게 좀 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면 아. 당연히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 국회에서 뭔가 안 되고 있다는데요. 뭐가 안 된다는데 비준인지 법안 발의인지 뭐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 보고를 듣고 트위터 올릴만 하거든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국무회의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박미선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찬 총리 장례위원장을 못 해가지고 이석을 해야 되니까 못 한다라는 게 지금 중계가 됐어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정당의 전직 의원의 장례위원장을 맡으니까 박미선과를 보고를 안 한다? 이것도 사실 이 논리에 맞지 이상하죠. 이상한 말이 안 거잖아요. 돼요. 아니 구인철 장관이 마이크를 네. 이제 김민석 총리한테 주면서 방미 결과에 대해 말 좀 하시죠. 그랬더니 손살을 치고 있는 됐습니다. 감 같아요. 이러고 이석을 했대요. 그게 그거 없는 무슨 거 아니야? 소리예요, 그게? 아니 직통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물을까봐 그런 거지.